네, 여기는 한번 이렇게 둘러봐 주시죠. 바로 요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볼보입니다. 이미 신형 90 시리즈 XC90, S90, V90을 통해서 이미 자동차에서 완전히 프리미엄 브랜드로 다시 재도약을 했죠.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주눅든 듯한 그런 브랜드였다면 이제는 뭔가 빵빵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화려한 디자이너, 엔지니어들, 능숙한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새로운 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번에는 90 시리즈에 이은 60 시리즈의 첫 번째 모델인 신형 XC60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XC60의 디자인 컨셉트나 이런 걸 유지하면서 차체를 줄이면서 나름대로 60이라는 차 특유의 포인트를 알맞게 잘 버무려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 저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나오면은 90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60하고 90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디자인?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아니라고 하는지 제가 그 사람을 한번 쫓아가 볼게요. 이분이 이 신형 XC60을 외관 디자인을 총괄한 담당한 그 볼보의 디자이너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디자이너인데요. 지금 잠깐 얘기 좀 가능하신가요? 네, 저희 볼보 이번에 신형 XC60 외관 디자인을 담당한 한국인 출신의 이정현 디자이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에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S90과 V90 시승을 하면서 스웨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이정현 디자이너를 만났었죠. 예. 그래서 그 인연으로 지금도 옆으로 이렇게 삐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XC60 새로 나오면은 네. XC90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네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어떻게 달라진 거? 우선 네. XC9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라이트, 이렇게 좀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굉장히 중후하고 심하게 튀지 않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차라면은 XC60 같은 경우는 그런 매력을 충분히 킵을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도 더욱더 우아하고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의 메시지를 XC60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니까 좀 너무 이렇게 형이상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예, 예. 좀 차 보면서 예.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선 같은 경우는 이 XC60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이진 않나요? 자, 네. 소위 말하는 Y0 섹션이라고 하는데 네. 센터 라인이죠. 네. 센터 라인이라고 하면 뭐 사이드 프로파일, 뭐 자동차의 어떤 XC60의 비율을 결정짓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으로는 이렇게 저 벨트 라인, 네. 그 DL로에서 연결되는 네. 앞에 팬더까지 연결되는 그 벨트 라인. 그게 첫 번째 윙. 그리고 두 번째 윙은 저 뒤쪽에 위치한, 뒤쪽 예. 팬더 위쪽에 위치한 두 번째 윙. 그렇게 해서 토탈 한 3개 정도의 라인이 네. 가장 주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런 라인의 긴장감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XC60의 전체적인 주제가 형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XC60에서 다 완성된 차가 나왔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하고 가장 아쉬운 부분 한 가지씩 얘기를 하신다면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비율, 큰 네. 그림, 차를 멀리서 봤을 때도 아, 저 차 정말 아름다운 차구나. 저 차 뭐지? 가까이서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전체적인 비율이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라고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 없고요. 예, 앞으로 없답니다. 계속, 예, 여러분 없답니다. 예, 자신감이 대단하신데 네, 그만큼 차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한국에도 곧 출시될 텐데 그때 예. 어떻게 뭐 한국 방문하실 수 있나요? 불러주시면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해야죠. 예. 예, 볼보 코리아 여러분 잘 들으셨죠? 꼭 불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디자인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유, 예, 나중에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뵀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부터는 이정현 디자이너가 굉장히 좋은 면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차를 네. 돌려보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차 한 바퀴 돌면서 잠깐 보시죠. 확실히
이 차는 R 디자인 모델이어서 그런지 휠도 22인치를 끼고 굉장히 이 전고도 위로 좀 올렸네요. 전체적인 느낌은 XC90하고 비슷하죠.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60 특유의 그런 아까 이정현 디자이너가 말했던 그런 비율이나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은 조금씩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XC9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랗고 네모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실루엣 자체를 유지하면서도 뭔가 세부적으로 조금 덜어낸 자제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말 설명대로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토르의 램프, 주간주행 등은 뭐 이제 볼보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시그니처 이 램프입니다. 여기 보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죠. 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길고 넓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고요.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 물론 리어 오버행도 짧지만 앞에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앞으로 쏠리는 듯한, 이렇게 굉장히 평행하면서도 앞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B필러와 C필러에 이어서 D필러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이 V자 라인이 굉장히 멋있네요. 그리고 특히 이 측후면 같은 경우는 이 루프 라인에서 이게 꺾이면서 이 테일램프 라인까지 같이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되는데, 니은자 모양이 되게 심심한 니은자 모양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깊게 나오면서 꺾이죠.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도 꽤 넓네요. 이런 트렁크도 차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낮아 보이고 이렇게 되게 컴팩트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적재 공간이 이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한번 앉아 볼게요. 예전에도 그 XC90 나왔을 때도 이런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했는데, 와, 얘는 최고급 모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세부적인 소재와 이런 마감, 디테일, 꾸밈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XC60의 제일 비싼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트부터 해갖고 이런 수납함을 열고 닫는 이런 부분까지 엄청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저 이 센터 패시아를 가로지르는 이 라인도 뭔가 이렇게 딱 흐르면서 이어집니다. 문으로. 그리고 위에는 글래스 파노라마 루프가 있죠. 굉장히 글래스 루프 엄청 커요. 엄청 크는데 열리는 부분도 많이 열리네요. 뒷좌석 앉았는데 와, 정말 시야 탁 트이고 무릎 공간도 꽤 많이 남고, 이 앞좌석은 제가 조금 전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딱 스타일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무릎 공간 엄청 넓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닌데 이 뒷좌석에 꽤 많은 공간을 할애했습니다. 앞좌석뿐만이 아니라 뒷좌석 탑승객들도 되게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가운데 좌석이 되게 사람이 앉아도 좋을 정도로 사람이 앉을 정도로 이렇게 좀 넓어요. 보통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차에서 죽은 공간이죠. 버려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왜냐면 여기 센터 터널도 높게 이렇게 솟아 있어 갖고 앉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완전히 여기를 조금 더 넓혀서 뒷좌석이 좀 더 편하게 앉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5인승 차다 보니까 뒷좌석에 되게 형식적인 자리보다는 좀 이렇게 나름의 독립적인 공간을 놓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차는 가운데 좌석이 앉기가 굉장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 프로펠러 샤프트 있는 가운데 부분이 좀 센터 터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얘는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 뒷좌석도 한 번에 이렇게 접을 수 있게, 굉장히 편하게 접을 수 있게 이런 버튼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워닝이라고 써 있죠.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SUV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넓은 공간의 실용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 역시 그런 면에서 전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 차 같은 경우는 T8 모델이고요. 저기 있는 모델은 T6 모델입니다. 가솔린
트윈 차저 모델이고 얘는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D5 디젤 모델이죠. 이 차도 트윈 터보 모델이에요. T6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와 터보차저를 이렇게 같이 해서 터보차저는 고속에, 슈퍼차저는 저속에 이렇게 반응을 해서 엔진 성능을 확 끌어올리게 만든 차죠. 그리고 D5 같은 경우는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해서 출력을 2.0L 디젤 모델 치고는 굉장히 높게 끌어올린 그런 차입니다. XC60 역시 XC90하고 엔진 라인업이 똑같습니다. 2.0L급 4기통 엔진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도 만들고 트윈 차저 모델도 만들고 트윈 터보 모델도 만들고 디젤 모델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만드는데 XC90하고 출력이나 이런 세팅이 같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차가 조금 작으니까 효율을 생각해서 조금 출력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알아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국내에는 아마 가을쯤에 출시될 것 같은데 한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아무튼 그때쯤에 3분기 후반이나 4분기쯤에 출시될 것 같은데 엄청 잘 팔릴 것 같네요. 이 차 굉장히 XC90은 굉장히 차체도 크고 뭔가 굉장히 좀 얌전한 느낌도 들면서 그래서 이 연령대가 꽤 올라가지 않을까, 이 차의 소비자들은 연령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가격대도 좀 낮으니까요 굉장히 잘 팔릴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